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방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올해 4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리얼투데이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1.6%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42%로 올라섰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건 최고 6%에 육박하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7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구 이동자 수는 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했습니다. 이는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서울, 부산, 경남 등 10개 시도의 인구는 순유출됐고 인천, 경기, 충남 등 7개 시도의 인구가 순유입됐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 이동이 활발한 20대와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 이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과 하락세가 장기화될 조짐인데요. 실제로 최고 6%에 육박하는 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올 상반기 월세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는데요.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끼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과 즐거운 부동산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기분이 좋은 게 아침서부터 밝은 미소로 찾아오신 여사님이 계셨는데 이 분이 이제 사시다가 제 팬분이신데 열심히 자녀분을 키우셔서 막 의사 만들고 막 변호사 만들고 키워놨어. 근데 이제 문득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좀 노후가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한 4년, 5년 정도 좀 보시다가 팬심이 막 큰데 이 나를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가야 되겠다 했는데 요즘에 특히나 좀 마음이 드셔서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막 아들 같다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셋째, 넷째 아들로 하시라고 좀 얘기하면서 아주 담소를 좀 즐겁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잘 된 케이스가 창원에서 또 투자가 이제 토지 쪽으로 좀 잘 되셔서 현재 이제 잘 먹고 잘 사시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에 고민들이 또 생각이 또 많으신 시기인데 불안감이 좀 커지실 수 있는 시기지만 이 와중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고 자산 관리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요걸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공부 즐겁게 해봐야 될 텐데 그런데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자꾸 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 지금 얼마 안 남았을 때 막 문제 막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럴 때 항상 이 압박감에 항상 저는 틀린 답 고르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도 점점 뭔가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현은 전문가님이 부동산 하락 시기에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 부동산들이 이래저래 뭐 3억이 빠져, 1억이 빠져, 5억이 빠져, 서울도 빠져. 그래서 이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불안함에 있으십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우리가 줄이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수를 한번 잘못하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더 큰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에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하락해.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오르니까 부동산 좀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악의 상황은 뭐냐? 금리를 내리는데 부동산까지 빠져버리면 이건 가장 최악인 상황이야. 그래서 현재는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서 좀 하락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대내적으로 상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거에 대해 좀 알아보면서 미래 전망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10분이 오시면 무조건 8분 정도는 뭘 물어보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요즘 하락장인데 빠지는데 전문가님 지금 팔아야 돼요?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다 뵙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미 뭐 결론을 지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결론이라는 건 뭐예요? 내놨는데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막 저한테 와서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너무 이제 불안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보니까 어디 막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뭐 가족한테 이걸 얘기해, 뭐 지인 친구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뭐하러 뭐 얘기를 해. 이상한 뭐 저녁밥 메뉴나 얘기하고 다음 내일 메뉴나 얘기하지. 그래서 대부분 특징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방향성을 하락장인 시장에서 지금 하락장이더라도 정확히 뭐가 하락장이에요? 주택이 하락장이란 말이야. 그럼 주택이 어느 정도는 그동안 거품이 있었구나. 이걸 빨리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4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락을 내가 생각이 너무 강하다. 여러분들의 지인이, 친구가 뭐 출처 불분명히 뭐 정보를 들었는데 뭐 무조건 빠진대. 그러면 그 얘기를 믿냐 안 믿냐는 개인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었어. 하락한다는 걸. 그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낮춰서 5천을 빼든 1억을 빼든 더 낮춰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낮추긴 또 싫어. 그래서 지금 시기는 팔려면 가격을 확실하게 낮춰서 파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근데 이게 싫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팔려면 낮춰서 팔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현재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뭐 더 낮추기 싫으니까 유지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상급지에 있든 뭐 중급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갈아타시라고요. 그러면 돈을 더 보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해서 낮춰서 팔아서 돈 더 보태서 옮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갈 수가 있는 지금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와중에서도 지금 상급지도 좀 빠졌으니까 내가 좀 갈아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소수분들이 좀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이 과정에서도 상승하는 부동산 지역이라든가 투자 물건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할 거면 그냥 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부동산 기사가 나오고 맨날 뉴스가 나오는데 손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네 가지 것 중에서 매도하든가 유지하든가 갈아타든가 내가 가진 자본으로 뭔가를 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 대책을 강구하고 공부를 하시기가 어찌 보면 가장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만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파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시는 분과 지금 힘드신 분의 차이가 뭐냐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시청자님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가장 최악은 뭐냐면 일단 막 팔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팔고 봐. 팔고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볼 게 아니라 앞을 봐야 되는 거고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은 쉬워요. 근데 이걸 실행을 해서 옮기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팔더라도 그 물건이 팔아야 될 물건인 건지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인 건지 점검을 받고 파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결국은 뭐 강남, 서울에 뭐 강남이든 대전에 뭐 유성, 뭐 둔산이든 대구에 수성이든 부산에 뭐 수영구, 해운대든 뭐든지 간에 옛날 생각을 하면 답이 없죠. 근데 옛날에서 이 도시화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지키신 분들이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는 건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 더불어서 일반 분들이 똑같은 실수는 뭐냐면 고점에 사서 막 저점에 파시는 분이 있어요. 막 더 떨어질까 봐. 근데 우리가 부동산은 적어도 상장 폐지라든가 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복부인이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다른 정보, 남다른 특이한 발상 그걸 떠나서 사고 잘 안 파신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도 어쨌든 계속 올랐다곤 하지만 순간의 불안감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파는 게 좀 가장 주의해야 될 시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실수는 뭐냐? 어제도 오셨어요. 지인분을 통해서 뭐 어디 뭐 빌라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토지 땅을 샀대. 근데 추천을 받은 거야. 근데 그분이 엄청 잘 나가시는 분이면 그래 뭐 믿을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별로 뭐 잘 나가지도 않는 지인인데 얘기 듣고 덜컥 사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향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아파트를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는데 경비 아저씨 관상을 왜 보고 있냐고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불안해하시는 게 뭐예요?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수요가.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제가 뭘 보라 그랬어요? 연말을 좀 보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거래적인 부분에서 특히 주택을. 그래서 수요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되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걸 인정을 해. 아, 그럼 연말을 내가 한번 노려봐야 되겠구나. 그럼 그때까지는 내가 공부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실수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을 주의를 하셔서 뭘 항상 저지르고 얘기하지 말고 저지르기 전에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빠지고 하다가 다져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다 빠지고 모든 부동산이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와중에서도 뜨는 부동산과
뜨는 지역들은 반드시 있는 거니까 그걸 파는 게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자, 위에가 주택지수고 밑에가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1950년서부터 2020년 그리고 1980년도서부터 2020년 그래프를 보게 되면 결국은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래서 물가도 올라, 주택도 올라. 그럼 과정에서 현금 가치는 계속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길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주스면 아주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그냥 그런 기분이었단 말. 근데 요즘에 500원 가지고 뭐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현금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이 물가라든가 부동산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올랐다가 오버슈팅이 돼도 제자리 돼서 오를 수가 있는 거고 순간 빠졌다가 다시 회귀가 돼서 오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단 저 스스로에 대한 과거서부터 해왔던 위기를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지키니까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경험과 이런 실물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들도 우리가 1997년 IMF, 2008 금융위기 다 팔고 뭐 다른 거에서 뭐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지켜서 2022년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분명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믿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뭐 부동산을 뭐 주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까지 쳐가면서 막 줍줍을 하거나 막 이래저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미계약 물량이 나오든 뭘 하든.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자기가 이제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막 뭐라 해요.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면 1억 5천이 막 순식간에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아니까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하지? 이러는 거야. 더불어서 임장 또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장을 여러분들 많이 다니면 부동산 공부가 잘 될까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왼쪽에 이런 텐트족이 됐든 오른쪽에 임장족이 됐든 이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분들이 하시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게 고생만 해서 병 나고 돌아다니다가 발병 나고 평발되고 병원비가 더 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독한 사람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기분 현 상태에서 쉴 수 있잖아요. 이걸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독한 마음으로 하죠. 어설프게 했다가 어설퍼져요. 그래서 나 혼자 결론을 짓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할까 하면 결국은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실수를 제가 함부로 파는 거에 대해서 참 주의하셔야 된다 조언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침은 1주택자는 웬만하면 보유하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2주택자인데 좀 변화를 도모하고 싶어. 그럼 주택이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좀 낮춰. 욕심내지 말고 좀 낮춰가지고 좀 돈 좀 더 모아서 좀 더 위에 걸 살 수도 있는 시기에 왜? 지금 빠지잖아.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굳건하게 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설프게 했다가 또 어설퍼지니까 굳건하지 않으면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신도시는 그래도 핫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들이 다 아는 지역이 아니라 남들이 잘 모르는 도시화가 되는 지역이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그런 저렴한 금액으로 신도시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 그리고 현재 지인분들의 조언 이런 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지 않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빠지지 않나요? 이런 전형적인 뭔 소리, 옛날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깊이 공부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당장 뭐 내일서부터 뭐 사람들이 뭐 다 줄어드나? 후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 따라간다는 것도 일본의 그때 상황의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때 뭐 미국이랑 맺었던 똑같은 프라자 합의를 우리가 또 맺고 있어? 프라자 합의를 뭐 환율로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같은 상황이었을 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설픈 거 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뭐 책 몇 번 보고 얘기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당부드리지만 저지르고 나서 얘기하지 말고 저지르기 전에 얘기하시는 현명한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더 떨어진다더라, 뭐 한다더라, 카더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 주변에서 들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정말 잘못된 선택하기 십상이거든요. 자, 어떤 선택하기 전에 늘 언제나 부동산 올인원과 또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하시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자리도 있는데요. 특별 무료 세미나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26일 금요일 오후 1시 부산에서 부산 부동산 전망과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 비법이라는 주제로 이 특별 세미나 진행되고요. 매주 화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에는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요.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지금 알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자세한 정보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계속해서 전화 주고 계신데요.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여기는 부산 강서구 중림동인데요. 네. 제가 논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에 개발 계획이나 앞으로 뭐 좀 좋아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전망이 싶어요. 궁금하시군요. 예. 지금 중림동 정확하게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강서구 중림동 139번지예요. 아, 네. 자, 지금 논이라고 하셨는데 네. 과연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부산 강서구네요. 부산 하면 그래도 뭐 수영구, 해운대구 이런 데는 많이 서울에서도 좀 소식이 들려왔는데 강서구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림동 토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강서구입니다. 뭐 서울도 강서가 있는데 부산도 강서가 있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고우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방송 출연이라서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 예. 자, 일단 모습을 보면 시청자님, 예. 농사 짓기 참 좋은 곳이고 농사 많이 지으라고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 선악동 강도 흐르고 예. 뭐 도로도 좀 있고 어쨌든 예. 동네가 시골 촌동네예요. 예. 자, 그래서 부산이 서울도 강서가 있지만 부산에서 서쪽에 예쁘게 이렇게 강서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서울도 강서구가 이런 김포공항 주변이 마곡이 개발이 된 거 아세요, 시청자님? 예, 저 잘 모릅니다. 아, 이 부산의 강서랑 그리고 서울의 강서는 비슷하면서 똑같은 점이 뭐냐? 근처에 똑같이 공항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과거에 김포공항 예. 오른쪽에 마곡을 개발한다 그랬을 때 서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분양하라고 막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막 안 했어. 근데 지금 막 2배, 3배 올라버리니까 아, 그때 할 걸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부산의 강서구도 서울의 강서구랑 비슷하듯이 자, 때가 이제 왔다. 그래서 명지국제 신도시 알죠, 시청자님? 예. 예. 그 위로 올라오면 에코 델타 시티 아시죠? 예. 그래서 강서자의 에코 델타가 2025년에 입주를 하고 그래서 명지랑 에코 델타가 잘 되다 보니까 개발을 더 해야 될까요? 그만해야 될까요, 시청자님? 또 해야죠. 잘 되면 더 해야지. 예. 그래서 이런 공항 왼쪽에 에코 이 델타 라인 여기도 발표가 됐어요, 시청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북상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아, 예. 내려가면 물이잖아요. 예. 북쪽밖에 땅이 없어. 예. 그래서 계속 이 강서에서 시청자님처럼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보유하신 분들이 부자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 큰 차익과 보상, 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때가 언제쯤 되는가? 이걸 이제 예. 보신다면 도로가 지금 예. 예정이 돼 있는 게 뭐냐? 사상구 아시죠, 시청자님? 예. 예, 시청자님 동네에서 현재는 부산 쪽으로 좀 가기가 좀 둘러가야 돼요, 시청자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앞으로 지금서부터 이제 3년 정도 뒤에는 이 도로를 타고 다니시면 돼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시청자님이 좀 빛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개발과 맞물려서 뭐 보상도 하고 개발도 하고 조금은 눈에 보이는 시기가 2년만 좀 더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그냥 호재가 있구나. 2년 뒤에 그때 상황 봐서 가격이 맞으면 팔든가 더 보유하든가 이렇게 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흐름 자체랑 호재가 상당히 좀 좋다.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대저신도시 아시죠? 예. 예, 요 동네 분이시니까. 예. 그리고 대사역 옆을 보면 강동 요런 공공주택 즉 예. 부산에 지금 농사 짓는 토지 이 농사 짓는 토지들이 전부 다 지금 시골 농촌에서 도시화가 되고 있고 복부인이 생기고 부자가 생기고 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 차례일까요? 시청자님 차례예요. 아, 예. 2년만 그럼 좀 계속-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2년만, 예? 예, 2년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2년일까요? 지금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도로가 25년도에 예정이잖아요. 예. 그럼 이 도로를 심심해서 내겠어요? 예. 뭐 뜻이 있으니까 내겠어요? 자, 예. 경부고속도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냈는데 예. 심심해서 냈어요? 뭐 하려고 냈어? 뭐 하려고 냈겠죠. 자, 얘도 뭐 하려고 내? 그냥 내. 예. 뭐 하려고 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예. 도로 오른쪽을 보니까 대저신도시가 있네. 왼쪽을 예. 보니까 에코 델타 시티 2가 이렇게 있네. 예. 이런 큰 그림을 보면 투자가 쉽지만 예. 내가 뭐 강동, 강서구를 뭐 안에 어쩌네 저쩌네 막 하는 순간 못해요.
즉 공항 있는 거 알면 뭐예요? 서울도 강서구에 공항이 있었는데 김포에 예. 막 거기 개발이 잘 됐단 말이야. 예. 계양 신도시 들어가, 부천 대장 신도시 들어가. 그럼 여기도 이런 개발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예. 안 난 게 아니라 확정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개발이 어쨌든 투자가 되니까 시청자님도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네요. 즉 근데 도시 개발이 지금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뭐 당장 예. 내년보다는 딱 2년 정도 좀 계시면 지금보다 예.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고 오늘도 예. 이때 팔지 마시라라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이유가 확실하다 보니까 파는 것보단 유지를 하시라 조언 드렸는데 오늘도 오신 분이 제가 3년 전에 이거 팔기보단 보유하시로 하니까 막 오르니까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다고 또 인사드리러 오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할라고, 뭐 좀 해볼라고 하는 지금 그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부산 강서구 중림동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2년만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자, 이렇게 상담 해결해 드렸고요. 다음 상담 전화도 지금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시골에 있는 땅이요.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땅 아산시 염치읍 네. 염성리 243-2번지인가? 243-2번지인가? 자, 예, 충남 아산시 염치읍 예. 염성리에 지금 네네. 토지 자, 보유하신 지 좀 되셨을까요? 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된 이 토지. 좀 전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충남 아산시네요. 염치읍 염성리 토지인데요. 자, 네. 전문가님, 여기 토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산입니다. 아산에도 부동산 잘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운이 밝으신데요, 시청자님. 네, 자, 이 부동산을 좀 보유하신 지가 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유한 지는 거의 40년 돼가는데 그러시구나. 우리가 거기서 거주를 지금 안 해요. 이 염치읍이 염치가 네. 그동안 없었잖아요, 시청자님. 네, 이제 좀 염치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 자, 그 염치라는 건 이제 다른 네. 것보다 이제 아쉬움이 있다. 첫 번째로. 네네. 어떤 아쉬움이 있냐? 자, 아산과 이 천안은 붙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이 아산과 천안이 붙어 있는데 뭐 해봐야 뭐 천안 삼거리 뭐 온천 말고 없었다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네. 전국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천안과 아산으로 몰리게 됐어요. 아, 이유가 뭔고 하니 네. 삼성이 디스플레이 투자를 네. 천안, 아산 정확히 얘기하면 탕정에 해버리니까 네. 포도밭, 막 포도산, 임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공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랑 비슷하게 생긴 농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일자리로 버금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행복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행복해지고 주변도 행복해지고 또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해서 막 엄청 잘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얘랑 좀 더 가까웠다면 저한테 오늘 하하호호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었는데 뭐 사요?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근데 조금은 살짝 옆에 좀 빠진 거야. 아, 그래서 얘가 그동안 이제 염치가 없었는데 네. 삼성이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하고 네. 천안, 아산 같은 경우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안에서도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이런 서쪽도 그렇고 더불어서 천안이 좋아지니까 아산 있죠? 시청자님 부동산 지역도 이런 아산 청주간 도로 아실 거예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앞으로 3년 뒤에 개통인 거 아시죠?
정확하게 근데 몰랐어요. 3년, 3년. 3년. 예. 그래서 3년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시청자님 네. 부동산은 요 아래쪽에 있으신데 네.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 누가 막 돈 들여가지고 개발한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겠죠? 네, 위에 이제 개발한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했을까? 도로 내거나 IC 내거나 교통이 좋아지니까 투자자가 산을 사요. 네. 투자자가 농지를 사요. 투자자가 창고를 사고 농가주택을 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개인이 부동산 값을 올립니까? 큰 투자자가 값을 올립니까? 부동산 값 올리겠죠? 네, 큰 돈이 투자가 돼야 오르는 거예요. 어. 주식도 큰 돈이 들어와야 오르지 뭐 작은 돈 들어가야 올라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잘 몰라갖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돈이 들어오고 큰 개발들이 들어와야 주변에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좀 아쉬운 거는 네. 살짝 위치가 빠져 있었다는 거. 그래도 다행인 건 시청자님 철원의 부동산 산 건 아니잖아요. 네. 고성 부동산 산 건 아니잖아. 그 동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동네는 통일이 돼야지 기대감이 막 커지면서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이런 삼성의 꾸준한 투자와 이런 탕정, 배방, 개발, 그리고 천안 KTX 호재를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아산 청주 간 도로 호재 때문에 좋아지는 지역이니까 저는 봤을 때 이게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좋은 그 투자자분들이 팟이라고 연락을 오거나 주변의 개발들이 좀 더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염치읍은 염치가 없었는데 지금 염치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쪽이 이렇게 값이 오르면 아래쪽도 오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청자님이 좋은 값을 매길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동안 잘 참으셨고요. 앞으로는 요즘 네.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네. 정확히 어디가 개발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쓸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키우시면 좋겠지만 네. 이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항상 네. 뭘 투자하기든 전에 뭘 팔든지 전에 이렇게 문의 주셔서 하시면 네. 참 좋다는 점 인지해 드리고 네. 내년 하반기쯤에 가격을 좀 보고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때가 왔어요,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묵혀 있었던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의 토지 고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아산이 충청권 개발의 중심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그런 상태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천안이라든지 주변의 개발 호재들 이제 서서히 같이 좀 누려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시죠. 자, 이렇게 고민 해결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네, 부동산 안녕하세요.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장군면 하복리 37에 20번지 그걸 팔아야지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좀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세종시죠? 예, 장군면 하복리요. 네. 이 토지 좀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한 5년 정도예요. 5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 요거를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네, 예. 네, 제가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세종시네요. 세종시 장군면 하복리 또 토지 고민인데요. 세종하면 그래도 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서단계의 생각이 듭니다만 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요즘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세종에 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전망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오늘 이제 앞에 복부인 두 분 만나 뵙고요. 우리 네. 시청자님이 복 남편이시죠? 자, 세종에 이제 부동산이 있으세요, 시청자님. 예, 예. 자, 지금 보시면 뭐 큰 도로 앞에 뭐 바로 앞에 있으시고 일단 많은 분들께서 뭐 탐을 내시거나 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법한 부동산이에요, 시청자님. 네, 예. 그리고 근처에 이런 서세종 IC가 이렇게 좀 있으면서 누구는 IC 주변이 좋다. 누구는 IC 주변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IC 주변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하다가 투자했는데 IC 옆에 샀는데 잘 안 됐으면 IC 옆이 안 좋다 그러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내가 IC 옆에 했는데 투자가 잘 되면 IC 옆이 좋다 그러죠? 네, 예. 사람 마음이 참 그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른쪽에 이제 세종이 요즘 뭐 국회의사당 호재라든가 뭐 도로 호재, 뭐 철도 호재들이 좀 겹치면서 세종이 지금 비상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요 서세종 IC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어디까지 가냐 쭉 보아하니까 요 연설을 거쳐서 수산을, 천안을, 안성을, 용인을, 광주를 거쳐서 요 하남 강동구 라인까지 가구나. 그래서 서울까지 바로 올라가는 도로가 생기니까 어쨌든 이 주변이 미래 가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시청자님?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좀 했거든요. 아유, 시청자님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호재를 뭐 더 얘기를 해드리면 왼쪽에 뭐 이런 도시개발이 한번 발표가 됐었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근데 도시개발이 발표가 되고 나서 왠지 이게 좀 지지부진해졌어요, 왼쪽이. 이해되세요? 예, 예.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위에는 서울로 올라가는 도로가 열리니까 참 좋은 호재다. 네. 왼쪽은 완전 농촌이잖아요. 예, 예. 공주 깡촌 농촌인데 시골인데 도시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뭔 이유에선지 요거를 좀 딜레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다 됐으면 완전 금상첨화죠, 시청자님? 네, 예. 근데 절반은 좋고 좀 절반은 좀 어정쩡해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네, 그런 것 그래도 위치가 제가 봤을 땐 괜찮으시거든요. 예, 예. 뭐 살짝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위치는 좀 괜찮으시니까 네. 지금 현 상태에서 매매는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요 보상이 주변이 되고 뭐 신도시 되고 하는 거 보면 한 1년 반 정도만 좀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1년 반 정도요? 예, 1년 반 정도만. 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누가 팔으라 그래도 예, 예.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제 조언대로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요? 예, 1년 반. 예, 그 정도만 계시면 시청자님 아주 입꼬리가 활짝 올라가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뭐 세종이 어렵네, 어쩌네, 저쩌네 하거든요. 예, 예. 아니 뭐 아파트 가격 빠졌는데 뭐 당연해요. 뭐 아파트 가격 안 빠진 데가 뭐 어디. 근데 새로운 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신도시를 낸다든가 하는 일들은 결국은 그 동네에 돈을 풀잖아요. 예, 예. 돈을 막 풀면 부동산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겠죠? 그렇죠. 돈이 흔해지니까 부동산은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언은 앞으로 1년 반 정도 즐겁게 보유하시고 현재는 만약 매매를 한다면 좀 빠른 큰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1년 반 정도 뒤에 파시는 생각을 하시고 과정 속에서 필요한 제가 뭐 조언해 드릴 것들이 있으니까 따로 한번 제가 더 연락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세종시 장군면 하복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당장 뭔가 결정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좀 기회를 노려서 선택을 해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마을 삼성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지금 요새 뭐 아파트 가격 이런저런 말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사전에 지금 제작진한테 이거 갈아타야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좀 다소 아쉬운 게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전문가님 지금 인덕원 마을 삼성 아파트 고민입니다. 자, 이 아파트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의 뭐 장점은 서울이랑 뭐 바로 코앞이죠. 그래서 과천만 거쳐가다 보면 바로 어디로 이릅니까? 바로 뭐 강남으로 바로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초 가기도 좋고 강남 가기도 좋고 동작 가기도 좋고 어쨌든 4호선이 연결된 부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관문 역할을 이 인덕원이 어쨌든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인덕원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인덕원 삼성이 있습니다. 뭐 뒤에는 제가 뭐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드렸던 3호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 또 뭐 광양 초등학교 주변에 뭐 동편마을이라든가 근데 지금 인덕원 자체가 이런 소규모든 대규모든 크고 작은 주택을 넣겠다는 개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인덕원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안양 종합운동장 주변이 아주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자체가 이유가 뭐냐면 저 끝에 월곶에서 판교로 가는 월판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해나가는 데에서 내가 판교에서 일을 하는데 판교에서 좀 가까운 데 살고 싶잖아요. 근데 판교 비싸. 그리고 분당 비싸. 근데 상대적으로 인덕원은 싸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좋은 값을 영향을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현재 부동산이 빠진 거는 어찌 보면 GTX B노선, C노선 아직 착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좀 거품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내적인 사정 뭐 금리 오르는 사정 이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덕원이 어떤 분들은 뭐 특히나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간다기보단 지금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좀 이겨내셔서 우리가 현 상태에서는 파시는 것보다는 인덕원 주변에 있는 부동산은 좀 유지를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판교로 가는 관문 길이 열린다.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이 입주를 하고 달라지고 하면서 사람 사는 곳으로서 더 도시가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과천이 좀 끌어주는 부분이 어쨌든 아직 여력은 남아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도보단 유지하는 쪽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덕원 마을 삼성 아파트 지금 정리하시면 좀 아까우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보유하는 걸로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부산 지역에서 정현훈 전문가님의 특별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부산 지역 세미나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맛보기 조금만 보여주시죠. 네. 자, 부산을 좀 제가 뭐 촬영으로는 좀 많이 가지만 좀 이런 세미나적인 부분에서 오랜만에 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막 설레요. 벌써 막 해운대랑 광안리 막 이런 뭐 회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보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부산 분들이 요즘 또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노후 준비 부분, 아파트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산의 전망은 좀 어떠한가. 그리고 부산이 요즘 힘든데 부산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다른 지역이 또 뜨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또 어딘가. 그래서 어쨌든 한 곳에만 계속 계시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느끼면 늦습니다. 근데 현재는 부동산이 조금은 빠졌지만 지금 남들이 다 아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남들이 알지만 투자할 생각까지는 못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알려드리고 노후 준비 부분 또한도 역시 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이런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젊음의 기운을 받고 확실한 노후 대책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이 부동산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좀 주실 수 있는 멋진 분들이 될 수 있는 좀 팁을 좀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셔서 자산 늘리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내일 세미나는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찬 상담 함께해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의 세미나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